네, 저희가 궁금한 것이 팀 안에서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예술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네, 식으로 관객들한테 공유되고 또 소통될 수 있는 그 네, 형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뭐 예를 들면 웹에서 네, 뭐 온라인으로 이 육아 과정을 뭐 같이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리포트가 그때그때 나온다거나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예술 네. 형식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이제 막상 이걸 이런 계획이 있다고 공유를 하고 보니까, 사실 그 과정을 그냥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아기가 또 되게 어린 시간 동안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뭐 데디의 시선이나 제 시선이나 어떤 다른 외부의 카메라 같은 걸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게 되는 과정인 건데 이게 또 이제 이 아이한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뭐랄까요, 내적 갈등이 생겨서 어떤 그 다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공유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디벨롭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제 대신에 이제 아이의 동의를 얻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다 마치고 아이가 한참 커서 어떤 의사를 밝힐 수 있을 때 이런 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랑 공유해도 될까라고 물어보고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그런 과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공유와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데디 레지던시 그 프로젝트 공개됐을 때부터 관심 있게 이제 웹사이트나 네. 이런 것들로 지켜봤던 관객이고요. 실제로 저도 뭐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여성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우려가 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그러면서 공감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제 요즘 그런 육아에 대한 이제 공동 육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도 육아 과정들이 많이 공개되고 또 하나의 이제 실질적인 출산율이 줄어들면서도 반대로 랜선 이모나 랜선 삼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그 실제로 실행하실 그 데디 레지던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이 작업이 이제 비슷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점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전복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말로 좋은 대디 후보자들을 만나느냐 마냐에 따라 크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지원자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물론 그 데드라인이 한참 남긴 했지만 아직 지원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고 대신에 뭐 이런저런 채널로 진짜 참여하고 싶다고 뜻을 밝혀준 사람들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찾는 데디들일까? 그것에 대한 또 질문도 남아있고 그래서 우선은 진짜로 저를 도와서 아기가 처음에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저를 정말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저는 정말로 임신과 출산으로 시작되는 정말 그 시리어스한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할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 랜선 이모
가족들에 대한 얘기, 그것과 데디 레지던시의 차이점에 대해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어떤 가족에 대한 논의를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들여오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점이 좀 가장 크게 다르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의 구조 자체에서 어떤 그런 뭐 약간 오래된 가족들의 문제점, 오래된 가족 제도의 문제점, 혹은 어떤 새로운 가족 제도의 가능성을 엿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뭐랄까요, 좀 비판적인 가부장 중심의 그런 가족 제도의 문제를 좀 더 드러내서 얘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디자인하는 제 방식의 가족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뭔가 담론과 논의를, 가족에 대한 담론과 논의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이제 다시 보이시죠? 현장이. 네. 네, 저희 죄송합니다. 보여요. 저희 그동안에 이제 아니요.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 짧은 거 2개 하고 다시 현장에 계신 분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는 데디에게 생활비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데디의 역할의 기간을 설정해 두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2가지 좀 짧은 질문이 있었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비 문제는 좀 간단한데요. 네. 주로 이제 여성들이 가정에서 육아의 노동을 맡는데, 이제 물론 육아 말고도 이제 다른 가사 활동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공짜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육아 노동 자체도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수고비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그 기간 동안, 레지던시 기간 동안 육아에 대한 노동비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어떤 아티스트 레지던시라는 형식을 본따서 이 레지던시를 기획을 했던 건데, 그 이제 레지던시에서도 보통 이제 월마다 그 작가들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동비 같은 걸 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도입한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데디의 기간을 제한을 시켰던 이유는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뭐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이 이 데디 레지던시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레지던시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생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려놓고 이 레지던시에 참가하려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면 오랜 휴가로 생각을 하고 잠시 참가를 해서 어떤 육아에 대한 체험과 어떤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다시 원래 그 사람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계신 관객분 질문으로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품 안녕하세요.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 레지던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지던시
그 아트 레지던시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작업을 막 하는 그 레지던시를 일부러 비유적인 의미에서 쓰셨다고 했는데 활동비를 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지가 이제 탄생을 해서 실제로 데디 레지던트들이 이제 살게 되면 가지를 일종의 예술품으로 대상화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설명에서 그 데디 레지던시의 프로젝트의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지? 핵심 개념이라고 할 것이 이제 가부장 아빠로 대변되는 가부장 제도를 어떻게 좀 더 전복적으로 실제로 가족을 꾸림으로써 그 안에서 전복적으로 비판을 할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로서 그 나이가 가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왜 데디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일종의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가정의 어떤 결부될 수 있는 그 데디들을 왜 역할을 상정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비슷한 질문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그 레지던시를 오픈하고 나서는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아이 자체가 어떤 이 레지던시에서 뭔가 성취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족을 탐험하려는 사람들의 만남?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자라는 것, 그 전 단계를 어떤 이 레지던시의 목적으로 두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네, 아이디어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제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이 레지던시는 이제 저처럼 좀 급진적으로 자신의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서 가족제도에 어떤 식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아이를 정말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에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요? 관심을 넘기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좋은 데디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네,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제가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점이라는 걸 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죄송해요. 지금 새벽 3시라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제가 발표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크리틱을 하면서 좀 고쳐야겠다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우선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열 때 왜 데디 레지던시라고 하고 왜 저는 엄마고 데디의 자리를 하나를 비워두고 여러 사람을 이제 돌아가면서 데디로 채용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냥 저는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니까 나는 그냥 엄마가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엄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를 도와서 아이를 키울 사람은 그러면 아빠가 되겠지? 라고 그냥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명명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엄마, 아빠 그 뭐랄까요 헤테로 중심적인 형태로 카테고리화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 가족 제도에 다시 매몰되게 되는 되게 뭐랄까요 함정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뭐랄까요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를 그러면 바꿔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명명 자체도 데디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해 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저는 이것 자체를 이 구조 자체는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고 그것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문제점이었는데 그런 문제점이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어떤 반기를 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도 뭔가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라는 핑계로 따라버리게 되는 어떤 좀 강력한 기존 가족제도의 어떤 기술 같은 것의 유물이라는 형태로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좀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전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라나는 아이에게 데디 레지던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작가님도 그 상황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아이는 뭐랄까요 이렇게 완전 깨끗한 종이 같은 상태잖아요. 아이의 인지 상태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더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엄마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아빠가 한 명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기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를 지켜주는 뭔가 좋은 든든한 사람들로 인지를 할 텐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사회로 나가서 이제 다른 뭐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차이를 인지하고 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갖고 있는 아이가 이런 가족 제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갖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잘 설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밤 늦게까지 긴 시간 할애해 주신 김나혜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